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서울도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뭐 부산도 지금 비가 많이 온다고 하죠. 뭐 저녁 전국에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비 피해 없으시도록 주의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이제 외출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뭐 장마수혜주 얘기는 뭐 지난번에 했으니까 뒤에 가서 시간이 좀 남으면 장마수혜주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원전 테마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OC 관련주들 어제 SOC 관련주 얘기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 뭐 원전 테마주도 SOC 관련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같이 묶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처럼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 사람들이 되게 늦게 들어오세요. 특히 퇴근 시간에 또 비 많이 오고 차 밀리고 그죠? 네, 그런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뭐 천천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비가 오면 밖에 잘 안 나갑니다. 네. 옛날에는 이제 한창 이제 청춘일 때는 비 맞는 걸 좋아해가지고 비를 막 많이 맞고 다녔던 이제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비 오면 잘 안 나갑니다. 이상하게 나이 드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일단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가 일단 이제 급반등이 나왔죠. 세게 나왔는데, 자, 요거 지수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제목에는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손절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SOC 관련주 같이 말씀을 드리죠.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코스피 이제 코스닥 지수 양쪽 다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어제 미국 지수는 뭐 크게 오른 건 없어요. 보면 어제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 0.1%, 다우 지수는 0.6% 오르긴 했는데 그냥 횡보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변동성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붕 떠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넓게 보면은 이제 횡보하고 있는 거죠. 근데 횡보를 막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정 오는 줄 알고 놀랬던 것 뿐이죠. 아무튼 전 세계 증시는 오늘도 그냥 편안했고요.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좀 강했어요. 대만도 보면 1.48% 올라왔고 일본도 오르긴 올랐는데 뭐 거의 올랐다고 할 수가 없죠. 여기 보합 정도 마감했고 중국 증시가 오늘 좀 올랐어요. 0.5%.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는 1.6% 급등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오늘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오늘 플러스 2.1% 그래서 여기도 최근에 횡보하고 있죠. 조정이 시작된 게 아닌데도 사람들이 아무도 투매를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21선 깨졌을 때 그리고 지지난주죠. 지난주에 21선 깨졌을 때, 그 다음에 지난주에 또 21선 깨졌을 때, 그때마다 이제 투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되게 민감한 거예요. 코스닥 지수가 21선만 이탈하면 놀래가지고 막 파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지수가 안 떨어지게 막아주는 역할을 했죠.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빨리 급락해버렸으면 저는 좋겠어요. 네? 근데 또 너무 세게 급락하면 지수에 영향을 주니까 뭐 천천히 떨어지는 게 제일 좋은데 아무튼 에코프로 어제 100만원 찍고 오늘 이러고 있죠. 에코프로가 이제 더 이상 가기가 버거우니까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올라오긴 해요. 전고점까지 좀 남았으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누가 갔냐면 금양이라고 아시죠? 이게 시가총액이 6조 원이니까 지금 뭐 에코프로의 한 4분의 1 정도?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인데 이게 최근에요 별 적이 없이 조용히 있다가 오늘 신고가 내버렸어요. 무려 21% 급등하면서. 그러니까 지난달 말까지는 계속 떨어지는 차트였거든요. 희마리도 없고 이거 뭐 되겠나? 이거는 안 좋은 차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이기는 게 뭐라고요? 수급. 여기 잘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미친듯이 들어와요. 개인은 미친듯이 팔고 있고. 자, 금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이것도 많이 갔던 것 중에 하나인데
개인은 빼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미친 듯이 삽니다. 특히 기관이 제일 먼저 사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사거든요. 둘이서 올린 거예요. 이거는 단기간 안에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최근까지도 팔고 있었거든요. 보이시죠? 둘 다 정신없이 팔고 있었어요. 막 팔다가 순간적으로 확 올려버린 거예요. 이것도 뭐 공매도 쇼커버링 때문인지 뭔지는 뭐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둘이서 미친 듯이 삽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일주일 만에 100%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상 100% 올라온 겁니다.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죠? 이렇게 해놨어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진짜 이런 표현이 뭐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역겨울 정도로 너무 오버하고 있습니다. 오버하면 다음에 크게 그 대가를 치르거든요. 참고하세요. 이런 거 지금 사시는 거 아닙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우리한테 도움을 준 건 뭐냐면 코스닥 지수가 안 떨어지게 막아줬다는 거예요. 별로 떨어질 마음도 없어 보이긴 했지만 코스닥 지수가 안 떨어지는데 일조를 좀 해줬다. 그거는 인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스닥이 보면은 거래가 없어요. 점점 거래가 줄어드는데 지수는 횡보해요. 뭐겠어요? 외국인이나 뭐 세력들은 이제 관리만 하고 있는 거고 기관들은 이제 차익 실현할 것들 쭉 차익 실현한다고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왔던 거고 개미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겠어요? 떨어진다에 베팅하고 있겠죠. 코스닥 고퍼스인데요. 수익이 안 나죠.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누가 많이 들고 있냐면 개인들이 계속 많이 들고 있고요. 개인들이 여전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샀네요. 그렇죠? 네. 개인들이 코스닥 급락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항상 보면 그렇더라고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돼요. 이분들이 이제 희생의 중으로 조정이 안 오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종목 얘기 바로 넘어갈까요? 네. 비가 오니까 자꾸 처져요. 기분이. 그죠? 네. 그래도 살펴봐야죠. 네. 일단 이제 오늘 그 얘기부터 할게요. 아무리 답답하고 힘드셔도 손절은 하지 마세요. 아무리 답답하고 힘드셔도 손절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건 있어요.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 종목이랑 이제 헤어져야 될 때도 있어요. 요즘에 보면 이혼들 많이 하죠. 이혼. 네. 이혼을 사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아니다 싶으면은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너무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러면은 도저히 안 될 때는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거는 안 해야죠. 맞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주식도 함부로 손절하시면 안 돼요. 네.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또 꾹꾹 참으면서 또 열심히 또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 용서해 가면서.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주식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하는 거랑 비슷해요. 결혼하는 거. 한번 이렇게 만나면 헤어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자마자 수익이 많이 나서 그럴 때도 있지만 사자마자 이제 손실이 많이 나서 부득이하게 이제 오랫동안 끌고 가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굳이 손절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사람들한테 모닝건님 어서 오세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손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요즘에. 물론 그분들의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해요.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냐 이거죠. 오늘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이런 걸 보면 원전 테마주들 있죠. 원전 테마주 중에 이제 한전산업이 상한가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재작년에 우리 방에서는 이제 이걸 안 하고 한전기술을 샀거든요. 그래서 돈을 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한전산업도 이제 그거에 못지않게 많이 갔어요. 한전산업,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것들.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 처음 상장했었는데 한전산업이 옛날에 처음 상장했을 때 그때 왜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 수출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 막 어우 막 이만큼 갔어요. 이때는 지금보다 주식하는 게 훨씬 쉬웠어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상한가로 날랐어요. 쭉. 상한가가 몇 개냐면 6개. 그리고 하루 쉬고 상한가 2개 더. 하한가 한 대 나오고 상한가 또 나오고 재밌었어요. 이때는 단타 치다가 하한가 맞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좋아했어요. 와 내일 상한가 나오겠다 이러면서. 이해 안 가시죠? 단타 치다가 하한가 맞으면 좋아했다니까요. 와 내일 세력이 상한가 주겠다. 여기 진짜 상한가 나왔어요. 비일비재했어요. 비일비재. 물타기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이 정도로 돈 벌기 쉬웠거든요. 지금에 비하면 그냥 진짜 천국이었어요. 지금은 솔직히 비유를 들면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지옥이에요. 그냥 지옥도 아니고 생지옥. 근데 이때는 물론 이때도 이제 개인들이 돈을 못 벌긴 했지만 지금에 비하면 진짜 천국이었어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잘 가던 테마주였거든요. 1등 원전 테마주였는데 그 이제 그 2년 전에 많이 갔죠. 그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도 갔어요. 근데 그놈의 지긋지긋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조정을 받았죠. 근데 이게 최근에요. 잘 보시면 어제 왜 오랜만에 이제 거래가 들어오면 좋은 거다라고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제 투매가 작년에 쭉 나왔었어요. 전세계 증시가 급락할 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었어요. 여기가 작년 9월, 10월이겠죠. 저점이 여기였거든요. 저점을 딱 찍어놓고 보면 어때요? 그 앞뒤로 거래가 있죠. 오랜만에 이제 거래가 들어오면서 바닥을 잡았던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제 1월 초에 좀 쓸데없는 투매가 한번 또 나왔었죠. 그래서 살짝 전저점 체크하고 올라가 있었고 3, 4월 달에 다시 뭐 좀 4월 달에 그 대통령 미국 이제 국빈 방문 앞두고 거래가 다시 나오면서 괜찮았었어요. 한전산업은 요랬고 한전기술은 올라가고 있었죠. 한전기술은 요렇게 가고 있었죠. 여기 똑같잖아요. 그죠?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괜찮고요. 그죠? 그런데 한전산업은 여기서 강하게 못 올라오고 그냥 여기 전저점 근처에서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차라리 한전기술처럼 저렇게 약간 띄워놨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미국 순방 갔다 와서 별다른 호재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 쳐져서 어디 있었냐면 전저점 근처에 있었어요. 5월달, 6월달에 이제 불안불안하게 여기에 있었거든요. 이러고 있다가 이제 6월 말쯤에 또 나스닥이 폭락한다. 미국의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갔다. 폭락할 것이다. 막 그런 기사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했죠. 자, 하나하나 천천히 한번 따져보자고요. 개인들이 손절했을 때는 무조건 비난하지 말고 왜 손절했는지를 알면 되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이제 여기 보면 6월 말부터 6월 중순부터 천천히 빠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 코스피 지수도 보면은 쓱 빠지고. 근데 이제 지수 떨어지는 것보다 개별주들 하락하는 게 조금 더 강했겠죠.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가속도.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아까 한전 산업이 아까 여기 전저점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깨요. 언제? 6월 말에. 그러더니 이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쭉 빼버린 거예요. 7,000원, 700원, 800원 정도 있다가 6,800원까지. 그러니까 대충 한 15% 정도 빠진 거죠. 대충. 이러고서 이제 사람들 다 손절시킨 거예요. 이게 어제까지의 차트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견디실 수 있었겠어요? 이런 종목을 사람들이 어디서 사냐면요. 이런 종목을 물려 있다가 여기서 손절하신 분들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손절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진 거거든요. 이 사람들 평단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자, 손절했으면 이제 7,000원대, 7,000원 전후에서 손절을 했겠죠. 그렇죠? 네. 여기서 손절하신 분들 평단가는 대개 여기에서 여기
이 정도입니다. 뭐 물타기 했으면 좀 싸겠지만 보통 여기에요. 여기가 얼마냐? 17,000원, 16,000원, 15,000원, 14,000원. 그러면 14,000원에 산 사람이 15,000원에 산 사람이 여기 손절했으면 얼마다? 50% 손실. 조금 싸게 샀다고 쳐도 13,000원, 14,000원에 샀어도 40% 손실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서 샀다가 손절하신 분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9,000원대 사가지고 손절했어도 20%에서 30% 정도 손실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이 정도의 손해를 보고서 손절하잖아요. 그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분들은 이 손실 복구 못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복구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금의 절반 정도가 날아가죠. 개인들이 이거 거의 복구 못해요. 자, 보세요. 굳이 전 세계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데 심리가 망가져가지고 손절할 정도면은 그분은 실력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심리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군인은 전쟁할 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정도 상식은 다 있으시지 않겠어요? 사기가 떨어진 군인은 전쟁에 쓸모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전저점 깨졌다고 해서 손절하는 사람은 완전히 심리가 망가진 거기 때문에 다시는 수익 내는 매매를 하기가, 수익 내는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1,000만원 갖고 왔던 사람이 여기서 50% 손해나서 500만원 남았어요. 500만원을 가지고 다시 1,000만원을 벌려면 2배의 수익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2배. 근데 실력도 없고 그 다음에 마음 심리도 굉장히 안 좋은데 그 사람이 이 돈을 금방 회복할 수 있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빨리 이제 회복하려고 하면, 손실을 빨리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 빠른 매매를 하겠죠. 막 오늘 당장 상한가 가야 되는 거, 그런 거를 찾아다니는 불나방들에 끼어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근데 수많은 분들이 그게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한 손절해서 종목 교체를 하거든요. 여기서는요, 손절하느냐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정말 개잡주가 아닌 이상은 그냥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등이 나올 때 차라리 손실을 한 20%? 요 정도? 뭐 10%까지 줄이면 더 좋고요. 손실을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줄인 다음에 정말 그때 싫으면 그때 가서 손절하시는 건 괜찮아요. 아까 이혼의 비유를 들어드렸는데,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혼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애들을 낳은 거예요. 또 2명, 3명씩. 애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애를 다 키워놓고 이혼하시는 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굳이 비유를 들자면, 생활 비유를 들자면, 그럼 애들도 이해해 줄 거 아니에요. 와, 우리 엄마가 아빠 저 성은 좀 별난데 참고 살았구나 이러면서, 우리 엄마 그래도 참 대단하시다, 우리를 안 버렸구나.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뭐냐면 10에서 20% 손실률이 줄어들 때까지 버텼다가 손절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 정도는 어디 가서 그냥 단타 치셔도 혼자서, 그죠,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40%, 50%, 30% 이상 손실 났을 때는요, 회복이 혼자서 안 되십니다. 손절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손절을 하세요. 왜? 아유, 이거 뭐하러 들고 있어요? 진작 손절하셨어야지. 그거 팔아갖고 이거 사셨으면 벌써 회복되셨을 텐데 라는 이제 그런 이제 꼬임에 빠져가지고 속아서 저기 하는 거죠. 털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비도 오니까 이제 친구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재작년에 만났었는데 한번 대학교 동기인데 오랜만에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시력이 되게 안 좋았는데 안경을 벗고 나오더라고요. 안경을 왜 벗었냐? 그러니까 라섹 수술을 했대요. 뜬금없이 라섹 수술을 왜 했느냐? 다니는 점집이 있답니다. 참고로 저는 점집에 안 다닙니다. 무당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재물 보기에 다 도망간다. 그러니까
안경을 벗어야 된다. 라섹 수술을 권하드려요. 누가? 무당이. 그래서 라섹 수술을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만났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안경을 다시 쓰더라고요. 왜 다시 쓰냐? 안경도 이제 돋보기 안경을 쓰더라고요. 왜 다시 쓰냐? 그때 그래갖고 수술을 하더니 라섹 무당말 듣고 라섹 수술했는데 그 이후로 노안이 왔답니다. 바로 노안이 와가지고 수술비 다 날리고 괜히 고생만 하고 안경 쓰고 다녀요. 더 독한 안경. 자,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무당들 꼬임에 빠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무당들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떨어진다. 아니 무조건 막무가내로 올라간다. 그게 무당이에요. 선생님 내일 지수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라고. 걱정하지 마라. 그게 무당이라니까요. 근데 무당을 전문가만 해요? 개인들이 더 많이 해요. 개인들이 무당짓을 하면 선무당이죠. 주변에 무당들 많습니다. 저는 무당을 안 믿습니다. 무당들 뭐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무당 중에 잘 사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제 친구 이제 뭐 비유까지 들었는데 나스닥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겁을 주니까 개인들이 판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여기서 안 팔았다 그럼 손실이 더 날 것 같다. 팔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 갔어요. 특별하게 호재도 없었어요. 아니 뭐 폴란드 원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처음 나갑니까? 폴란드 원전 얘기 처음 나옵니까? 여태까지 그죠? 네.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는 거 예정이 다 돼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못 믿겠다 그러면서 손절한 거 아니에요. 누구 말을 듣고 무당 얘기 듣고 상한가 갔잖아요. 상한가도요 엄청나게 깔끔하게 갔어요. 이게 사람들이 손절한 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박스권 바닥을 깼기 때문에 야 이거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앞에 여기 있죠. 여기 앞에 직전 고점이 여기인데 거기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집어넣어서 상한가 들어갔는데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럼 여기가 매물대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는요 당연히 매물대가 있기야 있겠지만 굉장히 약할 걸로 보여서 내일도 추가 급등이 기대가 됩니다. 어제 시간에서 원전 테마주도 급등했었잖아요. 그죠? 시간에서. 그런데 한전산업은 어제 시간에서 급등한 게 아니에요. 어제 시간에서 딱 1% 올랐어요. 거래량도 4,000주밖에 없었고. 어제 시간에서 급등한 건 누구예요? 딴 거였어요. 서정기전도 1%밖에 안 올라갔어. 어제 한신기계가 많이 갔었지. 시간에서 8%. 그러니까 어제 시간에서도 거의 올라간 게 없었던 한전산업이 오늘 상한가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이 일부러 개인들 손절시킨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나오면 막 세력들 원망들 많이 하시는데 세력이 그런 게 아니라 개미들이 나가는데 그냥 세력이 그냥 가만히 냅둔 거예요. 상한가도요 아침에 9시에 바로 들어갔다가 잠깐 풀렸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이게 뭐겠어요? 물량을 더 감아 지워가지고 상한가에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상한가예요. 오늘 이 얘기를 왜 해드리겠어요? 오랜만에 거래 들어왔잖아요. 내일 장대 음봉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추경 매수하지 마세요. 근데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장대 음봉이 나오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거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래가. 이제부터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시면 돼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사람들이 손절한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분들이 힘들어서 손절한 거 알아요. 네. 그분들 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이지나 이런 데서 반등 나오는 거 있죠. 이거는 별로 좋은 반등이 아니에요. 이것도 비유를 들어드릴까요? 이건 뭐가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는 항암치료가 있거든요. 항암치료. 이게 급등했는데 대량 거래 엄청나게 많죠. 이게 암 같은 그죠? 매물대인데 엄청나게 암 같은 강력한 진짜 말기암 같은 매물대란 말이에요. 여기가 조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는 8% 급등하긴 했지만 이거는 그냥 항암치료. 항암치료 꾸준하게 받아야지 암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란 말이에요. 돈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한전산업은 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원전 테마주 중에 이것만 그랬느냐? 우리 방 보여줘. 2등이 오늘 원전 테마주 중에서 2등이 누구냐면 우진이거든요. 우진. 우진이 저희 방에서 여기 9,000원, 9,200원, 300원에서 매수했어요. 응? 이게 아세요? 한동훈 테마주인 거? 이거 한동훈 테마주로 추천했어요. 우리 방에서 사자마자 우리 방에 산 건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최근에 산 게 아니라 3월 말일날 샀어요. 사자마자 20% 가까이 수익 나다가 냅뒀더니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좀 더 들고 있다가 오늘 좀 팔았어요. 이게 한동훈 테마주이면서 원전 테마주거든요. 오늘 이게 2등 했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힌트 드렸죠. 한동훈 테마주 중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하시라. 정말 한동훈 테마주나 뭐 한동훈 테마주뿐만이 아니라 남들이 이제 개미들만 바글바글한 그런 테마주 지긋지긋하다. 우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저희 방은 이런 거네요. 저번에 RBK 그룹 있죠? 이게 여기서 뭘로 추천했다고요? 한동훈으로. 근데 뭘로 갔어요? 여기서 다 팔았잖아요. 이거 보유하는 뭐 추천한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팔은 겁니다. 이거 뭘로 팔았어요? 한동훈으로 샀는데 저걸로 갔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다산 네트워크스 후발주죠. 이게 어떤 얘기하면 아니 한동훈으로 추천했는데 딴 걸로 가면 당신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올리는 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세력마음이에요. 세력마음. 저희 집에 그 요즘에 감자가 많이 생겼어요. 제가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해서 요즘 요리를 좀 하고 있는데 감자가 많이 생겼어요. 감자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자를 이렇게 튀김도 해먹고 뭐 고로케도 만들어 먹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감자 가지고 감자전도 부쳐 먹고 네. 근데 별의별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지금 왜 드렸냐면 감자 고로케를 하든 감자전을 하든 그죠? 감자전도 뭐 채를 썰어서 하든 감자 튀김을 하든 누구 마음이에요? 세력 마음이에요. 아, 내 집이 돼 있구나. 세력 들어오겠다 싶으면 사는 거예요. 그걸로 뭘 만들어 오든 세력 마음이거든요. 그 눈치를 챈 거죠. 세력들이 이제 이거 제가 보기에는 다산 네트워크스랑 같이 가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한동훈 테마주 매집해놨다가 다산 네트워크스 가니까 그냥 그걸 가버린 거예요. 같은 통신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우진을 또 잘 팔았어요. 자, 어때요?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여유있게 파는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계속 이제 나눠서 팔 거예요. 지금은 한 20% 정도 수익됩니다. 요걸 팔아가지고 또 다른 이제 한동훈 테마주를 또 사겠죠. 하나 나갔으니까. 내보내고 다른 거 들여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정기전이 오늘 장중에 급등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서 전저점 깰 때 손절하신 분들 얼마나 저기 할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오늘 20% 가까이 급등했었어요. 거래도 많았고요. 그리고 한신기계 뭐 당연히 이것도 급등했었고 근데 차트가 어때요? 다 무너졌었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원전 테마주 중에서 급등이 세게 나온 게 누구냐면 기존에 대장이 G2파워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G2파워는 지금도 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급등이 세게 안 나왔어요. 한정기술이 차트가 살아있죠? 이것도 급등이 오늘 그렇게 세게 안 나왔어요. 어디에서 분노의 급등이 나왔느냐? 전저점 깬 한전산업 그리고 누구예요? 여기 한신기계, 서정기전 이런 데서 나왔어요. 분노의 반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절하지 마세요. 네. 어디 원전 테마주만 하락을 했겠습니까? 요즘에 그 비가 막 와도 여기가 다 합시다. 종목 노출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장마 얘기는 좀 이따 시간 나면 꼭 할게요. 네. 아무튼 손절하지 마세요. 손절해서 그거 손절하는 순간 그 돈을 회복시키기에는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실제로 이제 회원 가입하실 때 신규원들 들어오면 거의 종목들을 들고 들어오세요. 물린 종목들을 갖고 계신 게 꽤 있으시거든요. 들고 들어오신다. 손해가 이제 한 30% 50%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거를 팔기 싫어하시고 저도 그거를 팔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반등 나올 여지가 있는 종목들은 반등 나올 때 저한테 다시 얘기를 하셔라. 네, 그때 보고
또 얘기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그 뭐죠? 챗 GPT 걸로 간 것 중에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거 이거를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폴라리스 오피스 매수가 다 여기에요. 여기 싸게 샀으면은 여기 아니면 여기. 이제 거의 반토막 거의가 아니라 반토막에다가 심한 분들은 뭐 3분의 1토막까지 났다. 3분의 1토막. 여기는 이제 반토막 정도. 어떻게 되냐고. 반응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라고. 나중에 올라올 때 그렇게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좋죠. 여기서 팔았으면은 1000만원 들어갔으면 300만원 남는 건데 5천만원 사놨으면 얼마 남는 거예요? 1500만원? 얼마 안 남는 건데 그 전문가가 내가 리딩 해드릴 테니까 갖고 계시라고. 그래서 이거 다 잘 파셨어요.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손절하지 마세요. 끝난 것 같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투매가 굉장히 세게 나오는 데서 뭐가 나왔다? 반등이 분노의 이제 급반등이 나왔는데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다들 거래가 있다는 거죠. 아주 좋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SOC 관련주 얘기해 볼까요? 원전 테마주도 SOC에 들어가죠. 이것도 뭐 저기 막 거기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보시죠. 신원종합개발 이게 어제 거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죠. 최근에 바닥을 잡아놓고 나서 박스권을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잠깐 이탈했다가 지금 박스권을 뚫은 걸로 보여요. 사실상 뚫은 거예요. 이거는 뚫었는데 바로 갈지 시간을 끌다 갈지는 자기 마음이겠지만 거래가 감소하다가 확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거를 이제 계속 관찰하면서 보고 계셔야 돼요. 요즘에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싱글은 별로 없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희 방에 들어오시는 회원들은 처녀 총각은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 이제 기혼자 분들이 많으신데 결혼하신 분들 애들을 다 키우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또 왜 하냐면 비유를 이런 걸 많이 들죠. 일상생활에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얘기해드리면은 어려운 경제 용어나 영어 쓰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해를 금방 하시더라고요. 집에 애들을 키우시는데 애기들일 때 열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세요? 열나고 좀 아파요. 그러면 뭐 괜찮아지겠지 하고서 그냥 던져놓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까? 수시로 온도 체크하고 기침하나 안 하나 자꾸 보시죠. 여차하면 들쳐업고 병원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죠? 네. 그때처럼 쳐다보고 계셔야 됩니다. 막 열이 막 나고 있는 애기 이렇게 집에 있을 때 걱정되시죠? 자꾸 쳐다보듯이 그 마음으로 쳐다보셔야 돼요. 이제 가려나? 이러면서 뭐 이러다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고 있어야 됩니다. 한눈 팔면 안 돼요. 한눈 팔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와 있던 게 어제 서희건설 얘기 드렸죠. 외국인과 기관의 엄청난 수급 거래 쫙 들어오고 째려보고 계세요. 이게 사실은 작년에도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미친듯이 금리 인상하는 바람에 좀 박살이 났었죠. 계룡건설도 최근에 거래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꺼림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다들 쳐다보고 계세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거든요. 계룡건설, 그 다음에 특수건설. 여기에 비하면은 적은 거래량이지만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살짝 늘어났죠. 근데 최근에 보면 차트를 무너뜨린 것 같지만 요만큼은 개미들이 투명한 거예요. 계룡건설도 이만큼은 뭐예요? 개미들이 이제 나스닥 폭락해서 조정할까봐 두려워서 투명한 거예요. 하필이면 여기에서 그 얘기 나왔잖아요. 새마을금고. 자, 새마을금고 얘기 나온 지 아직 일주일이 채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기사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죠? 거봐요. 넘어가잖아요, 그냥. 여러분 뉴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맨날 망한다 그 중에 한두 번이라도 망했으면요 우리 벌써 끝났어요. 다 거지 됐어요. 걱정이 많으면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돈을 잃어요. 그냥 투매 나온 거예요.
일성건설 이것도 전저점 지키면서 잘하고 있다가 요번에 개미들 새마을금고 얘기 나오면서 투매가 좀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전저점 깼었어요 살짝. 어제 세게 들어오죠. 12%까지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자리를 회복하고 있고, 자연과 환경이 회사는 좀 그래요. 회사는 그런데 또 차트는 또 기가 막히게 또 만들어놨어요.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네.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탁 언제? 지난달부터 벌써 뭔가를 하려고 준비한 지 한 달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비싼 시기에 만들어진 게 서희건설, 그 다음에 이화공, 지난달에 거래가 탁 들어오면서 뭐 하고 있어요. 언제 갈지는 세력한테 물어보세요. 한국선제 요거는 4월달에, 근데 최근에 보면 이것도 투매 나왔죠. 쓰잘데기 없는 투매. 이거는 개미들이 던진 거예요. 이거 보면 세력들이 나갔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는 분 계시는데, 세력이 나갔으면 거래가 터졌겠죠. 없잖아. 도대체 세력이 어떻게 나갔다는 거예요? 세력이 나가면 반드시 거래가 보이는데 거래가 없는데요? 뭐 세력이 무슨 저기 수증기처럼 증발했습니까? 한여름에 그 아스팔트 팔팔 끓을 때 거기다 물 뿌리면 금방 증발되죠. 뭐 세력이 그렇게 사라졌습니까? 거래량은 어디 갔는데? 근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세력이 나갔대. 거래량은 그런 건 모르는데요. 이거 분차트 보면 대번 나와요. 분차트 1분봉 있죠. 1분봉 투매 여기 나올 때 1분봉이거든요. 1분봉. 네. 요거 이게 쭉 떨어질 때 보면 거래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돼요. 1분 동안 거래된 거니까. 이게 얼마냐면 금액으로 따지면 7,500만원이에요 이게 세력이에요. 개미지. 그 다음 여기는 6,800만원 개미예요. 이런 거 잔뜩 사놓고 있다가 힘드니까 던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 4,500만원. 이게 더 세력입니까? 개미지. 이런 거는 그냥 냅둬도 올라옵니다. 손이 다치면은 이제 마데카솔이나 후시딘 바르시죠? 그런 거 안 발라도 나요. 경미한 상처기 때문에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좀 떨어졌다고 종목 진단 맡기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은 바닥입니다. 근데 한국선제 단점이 뭐예요? 아직 거래가 없다는 거죠.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국선제가 SOC 관련주가 되는데, 한국선제가 옛날에 오세훈씨 테마주로도 움직였던 적이 있을걸요? 아주 먼 옛날에 한국선제 오세훈 관련주가 왔어요. 참고하십니다. 옛날에 갔던 적이 있어요 진짜. 근데 이게 한국선제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잘해가지고 나중에 딴 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원개발, 비만이 올 때 또 수혜주 중에 하나가 우원개발이죠. 작년에 비만이 왔을 때 갑자기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강남에 물난리 났을 때.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비 많이 와가지고 사진도 뭐 이런 걸 찍어놨대. 하늘에 구멍 난다. 서울 극한호우, 지하철 지연 및 중단. 지금은 좀 전에 호우주의보가 내렸다가 호우주의보가 다시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해제된 것 같은데. 네, 지금은 호우주의보가 해제됐대요. 근데 어쨌든 서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비가 많이 오니까 지금 이게 오늘인 것 같은데. 네, 잠겼죠? 서울 구로구 안양천 잠겼어요. 아까 순간적으로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밤에 또 비가 더 올 수 있으니까 장마 수혜주들은 그때 쭉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죠, 그죠? 그거 좀 지켜보면 되고. 우원개발은 작년에 그래서 움직였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최근에 거래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회복은 많이 됐었고 투매도 나와. 그리고 동아지수 바닥을 잡는 거래량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투매 나와서 조금 떨어진 겁니다. 낙폭과대가 굉장히 심하죠. 2015년도 이후에는 그래도 우상향의 차트였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너무 과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건설회사 치고 지금 BPS가 15,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12,000원이죠. BPS 기준으로 저평가입니다. 덕신 하우징, 요거는 이제 패널 저기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 이거하고 SY 금강공업은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이건 이미 올라온 거니까 넘어가고 약간 신원종합개발. 그러니까 이게 이거하고 오늘 종목을 많이 보진 않을게요. 난강토건 요것도 보면 이제 들었다 놨다 으쌰으쌰 잘 해놨죠. 바닥 잡는 거래량은 이미 예전에 나왔고 최근에 보면 열심히 들었다 놨다 뭐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돈 깨들어왔어요. 어제.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설계 쪽이잖아요. 설계 쪽에는 한미글로벌 이런 거 많이 아시죠? 히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네옴시티도 되고 네옴시티. 그 다음에 예전에 아까 자연광경을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죠, 그죠? 잘 만들어놨다. 자연광경이 그때 이만큼 갔잖아요. 그리고 웹스도 그때 이만큼 갔죠. 근데 웹스는 지금 보시면 거래가 없어요. 차이점이 있고요. 자, 시간이 또 얼추 다 돼가니까 급하게 정리 좀 잠깐 하죠.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회원들한테 낮에 라이브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총선 전에 어찌 보면 올해 안에 세력들이 SOC 쪽에 매집해서 물려있는 세력들이 꽤 많거든요. 물려있는 세력들 여러분들만 물린 게 아니라 세력들도 많이 물려있어요. 그러면 한번 뽑을 거란 말이에요. 올해 1, 2, 3월 달은 이제 갑자기 무슨 AI 열풍이 불어서 미국도 애플이랑 엔비디아가 많이 갔잖아요. 우리나라도 관련주들 많이 갔었고 2차 전지하고 그런 게 많이 가니까 이제 그건 4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4차 산업이랑 전혀 상관없는 이 건설주들은 못 갔단 말이에요. 왜냐면 맨날 금리 올리니까 맨날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금리 격차가 우리나라 한미 금리 격차가 커지면서 뭐 맨날 부동산 망한다고 그러고 하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세력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해외 쪽으로도 이제 SOC 건설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고 이제 조만간 총선이란 말이에요. 총선이 내년 달에서 내년 4월이면 총선에서 이기려면 이제 돈을 좀 뿌려야 되거든요. 돈. 그러면 이제 국회 예산안이 한 12월 달에 이제 상정돼서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전에 대규모 부책 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건설 토목공사 이런 거 하는 거는 한 가을쯤 되면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와요. 9월, 10월 되면. 벌써 7월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예산을 막 올리고 따고 막 그래요. 국회의원들도 그러고 공무원들도 일을 열심히 하는 시기가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관련주들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하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 또 대규모 SOC 관련된 공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뜻하지 않게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크게 형성될 수도 있고 사우디 네옴시티도 계속 일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제 SOC 관련주들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호재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기 원전 테마주를 왜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아까 그 SOC 관련주를 왜 많이 보여드렸냐면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각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거래를 막 터트리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 이제 가려고 이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이제 시동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열을 시키는 거죠. 예열. 그래서 이제 세력이 아마 물려 있기 때문에 세력들 이거 물린 지 1년 넘었거든요. 세력들도 그전에 한번 올릴 거라는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무당처럼 뜬금없이 갈 것이야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개미들은 세력들은 절대 안 물리고 뭐 리스크 관리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제발 그런 얘기 좀 듣고 믿지 마세요. 세력은요 잔재주 안 부려요.
무당들이 잔재주를 부리지 세력들 그냥 좀 무겁게 가요. 무겁게. 행동이 무겁거든요. 점잖은 사람일수록 매너 있는 사람일수록 행동이 무겁지 않습니까? 말도 무겁고 그죠? 네. 그렇게 해요. 큰 세력일수록 점잖아요. 네. 나한테 물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물리려고 물린 게 아니겠지만 연준 의장이 그렇게까지 금리를 많이 올릴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번 빠져나가기 위해서 올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볼까요? 신혼종합개발 여기까지 올라면 되게 힘들 것 같죠? 맞아요. 지금 이제 5,000원대인데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3배 이상 급등해야 되거든요. 안 될 것 같죠? 근데 그거 아세요? 맘만 먹으면 잠시 동안 금방 가버립니다. 삼화전자하고 삼화전기가 뭐였어요? 이게 페라이트 2차전지 페라이트 수혜주잖아요. 이게 보세요. 다 나가 떨어져가지고 막 거래도 없고 그냥 그죠? 이거 막 이게 되겠어요 이거? 전고점 5,500원 여기는 3,000원 이거 되겠냐고요? 안 될 것 같죠 그죠?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맘먹으니까 한 방에 가더만 그냥. 여기서 물렸던 사람이 이거 올라오는 거 보고서 놀랬대잖아요. 안 놀랬겠어요 그죠? 당연히 놀래죠. 삼화전자가 가면 삼화전기, 삼화콘덴서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삼화전기도 그죠? 여기에 38,500원 거의 4만원이죠? 여기 15,000원이었다고. 안 될 것 같죠? 안 되긴 뭐가 안 돼. 탁 전고점까지 갔는데 맞죠? 된다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옛날에 월드컵 응원할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제가 무당도 아니고 전 무당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무당도 아니고 중요한 시간에 나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했을 때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분노의 급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저점 깨니까 끝났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폴란드 대통령 원전 수출해야 되는 폴란드 대통령 만나러 가고 있는데 끝났어. 그러면서 팔았잖아요. 팔고 나니까 상한가 나오는 거 보세요. 그 누구 잘못이에요? 그분들 잘못이죠. 결국에는 그분들이 힘들어서 손절한 거는 저도 이제 100%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손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비 올 때는 돌아다니지 마세요. 똑같아요. 비가 많이 오고 태풍 부는데 꼭 나가서 술 드시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술을 많이 참 좋아했지만 술은 비 올 때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이상하게 맛있어요. 빗방울 막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네. 근데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네. 똑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투매 나오고 막 이럴 때 돌아다니지 마세요. 괜히 이 종목 월정한 거 잘라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올 비가 다 내리고 나면 물 싹 빠지고 네. 원래대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똑같습니다. 손절을 이제 자꾸 저런 식으로 한두 번 하시잖아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요. 습관이 돼요. 두 번 다시는 그런 손절 안 하실 것 같죠? 한 번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엔 더 쉬워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페인 되는 거예요. 네. 손절은 싫어하셔야 돼요. 네. 싫어하셔야 돼요. 신용이나 미수 남의 돈을 써서 주식하는 걸 무서워하시고 내가 열심히 이제 땀 흘려서 번 돈을 손절하는 거를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냐면 심리 싸움에서 진 거거든요. 정말 회사가 안 좋아서 부득이하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 하시면 자꾸 저기 습관됩니다. 네. 그러니까 견디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SOC 관련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안 했는데 자, 그 얘기 빨리 하고 마치죠. 아까 제가 쭉 보여드린 종목들 있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먼저 올라올까? 아까 쭉 보여드렸잖아요. 네. 차트만 보지 마시고 거래량을 잘 봐보세요. 거래량. 항상 그렇잖아요. 준비가 잘 된 게 먼저 가죠. 준비된 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5번 대기조 있어요. 5번 대기조. 항상 5번 대기조는 전투화도 신고자입니다. 군대 가서 이제 훈련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전투화 신고자예요. 안 벗어요. 울리면 사이렌 울리면 바로 뛰어나갑니다.
아까 보여드린 종목 중에 5분 대기조 같은 종목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신발이고 뭐고 그냥 진짜 팬티까지 다 벗고 자고 있는 애도 있어요. 팬티까지 다 벗고 나 몰라 이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누구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연과환경은 전투화를 신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회사가 별로예요. 웹스는 속옷도 안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가 없어. 근데 둘 다 같은 테마주거든요. 도시재생. 이때 많이 갔거든요. 하나는 신발 다 신고 있는 것 같고 하나는 속옷도 안 입고 그냥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거의 혼수 상태입니다. 둘 다 싸기는 싸요. 바닥이니까. 근데 둘 중에 누가 먼저 갈지 나중에 한번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바뀔 수 있어요. 뭐 웹스에서 갑자기 기가 막힌 호재가 나오면 대량 거래가 막 터지면서 바로 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특별하게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전자에서는 자연광경이 더 나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종목들도 정리를 하시면 관심 갖고 이제 보시면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아무튼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제 뒤에 또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 또 잘하고 계시니까 들어가서 많이 보시고,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우진이나 이런 종목도 이런 데서 사가지고 9,000원 초반에 샀거든요. 9,200원, 300원 수익 잘 나고 있잖아요. 편안하게. 초단타 말고 스윙을 하시면 꾸준하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손절 없이. 저희 방 손절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입니다. 거의 없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인들이나 여자분들이 들어오시기에 딱 좋습니다. 네. 회원가입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 방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밤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